시세고요. 그 시세를 말씀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양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한 보상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보상.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무엇보다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 여러분과 우리 정부, 제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곧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중대본 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자,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복귀라 이 행보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미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행안부 재난주무부처죠. 윤 대통령 어제 이상민 장관 복귀 직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수해 복구와 함께 국가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등을 힘써줄 것을 직접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이 대통령이 행안부가 새롭게 일신해서 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현재의 기각 결정 이후에요. 정치권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부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설전 부위원장,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의 대상이다. 민주당의 책임론을 꺼내 들어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참 부적절한 얘기다. 왜 그러냐면 정말 그러면 그 159명의 정말 젊은 청춘들은 어디에, 그 남은 이웃들은 어디에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고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현장에 나왔던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지, 당시에 누가 봐도 참사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그만둬야 된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졌습니까?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 오죽했으면 야당에서 탄핵까지 소추를 했겠습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야당에서 해임 결의안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절하라고 얘기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물론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각을 예상을 했지만, 네네. 지금 이게 헌재에서 기각을 받았다 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국민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 진짜 길바닥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 표현 말 맞다나 김기현 대표에게 후한무치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을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의 사건이 있었던 묻지마 폭행이었는데 묻지마 살인에 오히려 빗대어서 이런 사유를 빗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 신림동에서 그 정말 무고하게 돌아가셨던 청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과 결부시켜가지고 비유를 하시는지, 저는 김기현 대표 참 부적절한 저는 어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하민경 부대변인,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정무적 책임은 계속해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기각이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더 이런 정치적 정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소추가 됐고 이제 탄핵 기각 결정이 났는데 네. 아무도 이거 탄핵 소추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어제 같습니다. 저희가 몇몇 분들 뭐 인터뷰도 좀 들어봤긴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헌재 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기각이 되더라도 인용이 되려면 6명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의견을 내야 맞아요. 되니까 뭐 5대4 정도 이렇게 기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양새 좋게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고 정말로 뭐 야당 성향의 재판관들 모두 이제 전원 만장일치로 9대0으로 이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사실 이태원 참사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제까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그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이렇게 또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또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걸 탄핵으로 가져가는 거 아무도 이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후안무치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다. 자, 그러면 두 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12구 참사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여당에서는 기각 결정으로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진상조사 필요성이 더 필요해졌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12구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하민경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진짜로 그냥 말한 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6개월 동안 이제 공석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자리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이번에 재난 관련해서도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뭐 도구로 사용된 이런 탄핵 소추 때문에 이제 공석이었고 이제 막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그런 법적인 책임 말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런 동력이 아무도 이런 지지해 주는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만 좀 일 좀 하게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좀 일 좀 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좀하게 좀 도와달라. 자, 설전 부위원. 참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났던 것이 상식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참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12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참사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유족이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12구 특별법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아예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유족을 위한다면 이 법에 대해서 뭐가 예를 들어서 법에 어떤 뭐 오점이 있다든지 본인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으면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근데 아예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뭐 남보듯이 오히려 방관자듯이 방관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유족들의 아픔을 더욱더 깊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단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헌재의 선고 직후에 이 유가족들도 입장을 냈거든요. 저희 어제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좀 안 돼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유가족들의 입장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명확히 정부의 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유가족들 기자회견 중에 뭐 중간에 좀 소동이 좀 있었는데, 자, 임재 변호사. 지금 보면 이 12구 참사 관련된 사람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지금 업무에 복귀를 한 거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참사를 더 좀 보듬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일각 있거든요. 임재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이 났지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체로 어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참사는 발생했고 이 당시에 어떤 시스템의 부재, 매뉴얼의 부재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재판이 지금 계속 중인 상황이지만 물론 재판에는 시일이 걸리고 수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겠지만 아직까지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수사 결과라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재발 방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부재, 매뉴얼의 부재를 본 만큼 지금 마련해둬야 되는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두는 것인데 과연 그 준비는 지금 되는 것인지 사실 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지금 임재 변호사가 되묻고 싶다고 한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